최악의 사태와 대응 SKT 유심 해킹 & 피해 대처법 총정리. 여러분, 지금 당장 핸드폰 보세요. SK텔레콤 쓰시나요?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모든 금융 정보가 털릴 수 있어요. 진짜요? 어떻게요? 방금 터진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태. 실제로 내 친구는 이걸 몰라서 통장 5천만 원이 순식간에 사라졌어요. 이익을 5분만 투자하면 당신의 전 재산과 개인정보를 지킬 수 있어요. 내 경험을 바탕으로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만 알려드릴게요. 이 정보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이런 중요한 정보를 가장 빨리 받아보실 수 있어요. 1. 사건의 발단 털린 SKT 서버의 진실. 최근에 엄청난 사건이 하나 터졌어요. 바로 SKT 해킹 사건입니다. 커뮤니티에도 글을 올렸었는데 SKT의 대처가 많이 아쉽고 정보도 제한적이라 불필요한 루머가 너무 많이 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확한 정보와 대처법을 모아서 정리해봤습니다. 사실 우리는 개인정보가 워낙 많이 털려서 이제 공공재 아니야 라고 말할 정도지만 이번 사건은 완전히 다른 차원이에요. 왜냐하면 악의적으로 유심을 복제까지 할 수 있을 정도로 해킹이 됐거든요. 이게 어떤 상황인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사건의 시작은 SKT의 HSS라는 서버가 해킹된 것입니다. HSS 서버가 담당하는 건 뭐냐면 가입자 정보와 단말이 네트워크에 접속할 때의 인증 등을 관리하는 시스템이에요. HSS는 가입자 정보를 관리하는 중앙 서버이기 때문에 엄청 중요합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유심을 구입할 때 포함되는 심 시리얼, IMSI, IMEI, 유심 인증키 같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SKT는 HSS가 해킹당한 것을 인지한 후 약 3-4일 일반 고객을 대상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하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 4월 19일 해커에 의한 악성 코드로 유심 관련 일부 정보가 유출되었다고 발표했어요. 불법 유심 기변 및 비정상 인증 시도 차단을 강화하겠다고 했고 추가 안전 조치로 원하는 고객에게는 유심 보호 서비스 무료 가입을 제공하겠다는 게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최초로 인지한 건 4월 19일이 아니라 하루 전인 4월 18일부터였다는 게 여러 뉴스 기사를 통해 확인됐어요. 법률에 따르면 사고 인지 24시간 이내에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해야 하는데 신고 시점은 24시간이 지난 후였어요. 아마 신고 시점을 24시간 이내로 맞추기 위해 뉴스에서는 19일에 인지했다고 발표한 것 같아요. 2. 심각한 위협, 유심 복제의 실체와 위험성. SK텔레콤의 HSS 서버가 해킹된 것까진 알겠는데 이게 왜 이렇게 큰 문제일까요? 결론적으로 이번 해킹이 위협적인 이유는 HSS 서버에 유심 관련 데이터가 있기 때문입니다. 유심에는 개인 식별 코드가 있어서 이 정보를 다른 빈 유심에 넣으면 내 번호와 동일한 복제폰을 만들 수 있다는 게 큰 문제입니다. 이걸 보통 심 클로닝 SIM 클로닝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내 폰이 복제된다고? 그럼 내 핸드폰에 있는 앱도 복제되나요? 라고 물으시는데 그건 아닙니다. 내 핸드폰 번호 하나가 더 복제되는 거예요. 이게 위험한 이유는 특히 한국에서는 핸드폰 번호로 개인 인증을 많이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핸드폰 번호를 하나 더 복제해버리면 은행이나 여러 곳에서 인증을 나도 모르게 쉽게 할 수 있게 됩니다. 금감원에서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일부 보험사는 SK텔레콤의 인증을 중단시켰어요. KB라이프와 NH농협생명이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해킹을 좀 더 기술적으로 설명하자면 중국 기반에서 주로 사용되는 BPF 도호 기법이라고 합니다. BPF 도호라는 리눅스용 악성 파일을 SK텔레콤 서버에 심은 것이고 심지어 이 악성 코드 제작에 사용되는 소스 코드가 GitHub에 오픈 소스로도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공격자를 특정하기도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중국 해킹 조직인 위버엔트의 공격 방식과 유사하다고도 보도했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BPF 도호 공격에 활용된 공격자의 IP와 값 파일 정보를 최근 공개했어요.
여기서 또 하나의 문제는 SK텔레콤도 아직까지 정확한 피해 범위를 파악 중이기 때문에 내 유심이 실제로 유출되었는지, 누구의 어떤 유심이 유출되었는지 아직 정확히 알 수 없다는 점입니다. 참 아쉬운 초기 대응 SKT의 뒤늦은 고지와 미흡한 조치. SK텔레콤은 4월 18일에 해킹을 당했고 22일에야 이 사실을 고지했습니다. 그것도 문자 등으로 직접 알려주지 않고 뉴스룸을 통해서 발표해서 이 소식이 상대적으로 천천히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SKT 보도자료 기준으로 타임라인을 정리해보면 4월 18일 해킹 발생 미지인지, 4월 22일 뉴스룸을 통해 처음 공지, 4월 23일 전 고객 대상으로 문자 발송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뉴스룸을 통해서만 접할 수 있었어요. 저는 아직까지도 문자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때 많은 혼란이 있었어요. 알뜰폰은 어떻게 되는지, 이지 유심은 어떻게 되는지, 피해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대혼란이 있었죠. 왜 문자로 바로 알려주지 않았는지 정말 의문입니다. 이렇게 큰 사건인데 SK텔레콤 뉴스룸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니 일반 사람들이 그곳에 자주 들어가나요? 4월 24일 논란이 커지자 추가 지원 방안 발표. 알뜰폰도 해당되도록 유심보호 서비스를 확대 제공한다고 했지만 여전히 많은 정보가 부족했고 유심보호 서비스만으로 충분한지에 대한 걱정이 많았어요. 대부분의 의견은 유심 교체를 해야 한다는 쪽이었고 실제로 이때부터 많은 분들이 대리점을 찾아다니셨을 겁니다. 4월 25일 CEO인 류영상 대표이사의 사과 발표. 추가 대처 방안으로 유심 무료 교체도 포함시킨다고 했고 전국 매장과 공항 로밍 센터에서 유심 무료 교체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했습니다. 이미 교체한 경우에도 소급 지원한다고 했고 SKT망을 사용하는 알뜰폰도 대상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사과하고 유심을 다 무료로 바꿔준다고 했는데도 왜 해결이 안 됐을까요? 바로 유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대리점에서도 유심이 없다고 안내문을 붙여놓기도 했어요. 솔직히 저는 유심 전면 교체 대처 방향이 나왔을 때 어느 정도 해결이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유심 물량 없이 유심을 바꿔준다고 할 줄은 몰랐네요. 사람들이 불안감에 쌓인 채로 유심을 찾아 매장을 돌아다니게 하는 게 맞는 대처였을까요? 자, 너무 늦은 대책 논란 후 뒤늦게 나온 실질적 대응.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자 SKT는 4월 29일에 대책 발표문을 게시했습니다. 유심보호 서비스로도 피해가 발생하면 SK텔레콤이 100% 책임진다고 했고 현재 100만 개의 유심을 보유 중이며 5월 말까지 500만 개의 유심을 추가 확보할 예정이라고 해요. 유심 교체는 대리점을 선택해서 미리 신청할 수 있고 유심보호 서비스를 해도 해외 로밍이 되도록 5월 중 서비스를 업그레이드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4월 30일 아침에는 유심 교체 서비스 예약 페이지가 올라왔어요. 그런데 솔직히 저는 이게 충분한 대책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SK텔레콤의 전체 가입자가 2,300만 명인데 특히 노년층 같은 디지털 취약계층은 유심보호 서비스 가입이나 유심 교체가 쉽지 않을 텐데 이런 분들을 위한 방문 서비스나 유심, 택배 서비스가 없다는 점이 아쉽습니다. 서버가 털린 것은 SK텔레콤의 서버인데 고객이 유심보호 서비스도 직접 신청해야 하고 불편하게 대리점까지 가서 유심 교체를 해야 한다니요. 2023년에도 LGU 플러스에서 비슷한 상황이 있었는데 그때는 고객이 원하면 택배로도 해결해 줬다고 합니다. 또한 웃긴 점은 피해가 발생하면 SK텔레콤이 100% 책임진다고 했는데 이것도 유심보호 서비스를 가입한 경우에만 해당된다는 거예요. 애초에 처음부터 털렸으니 처음부터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닐까요? 가장 아쉬운 점은 뉴스를 문자로 알려주는 내용조차 근본적으로 어떤 사고이고 왜 발생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이 그냥 유심보호 서비스만 가입하라고 한 것이 오히려 고객을 더 불안하게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내가 직접 알아본 첫 번째 대처법 유심 교체체. 결론적으로 해결 방안과 대처법은 무엇일까요? 제가 생각하는 첫 번째 대처법은 유심 교체입니다. 해킹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물리적으로 유심을 새로 교체하는 게 가장 확실해요.
이 사건이 처음 터졌을 때도 삼성그룹이나 현대차, 포스코, 하나, 현대 임원분들 대상으로 유심을 교체하라는 기사가 나왔었으니 그만큼 중요한 일입니다. 유심 교체할 때 팁을 드리자면 일반 대리점보다는 PS&M이라고 쓰여 있는 SK텔레콤 직영점에 가는 게 좋아요. 그쪽이 더 잘 해주더라고요. 참고로 심 클로닝만으로 계좌가 털리거나 코인 지갑이 해킹되기는 쉽지 않아요. 유심 데이터에는 주민등록번호나 OTP, 계좌번호 같은 것이 저장되지 않거든요. 하지만 이걸 디딤돌 삼아 다른 해킹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 위험한 거예요. 한편 2025년 4월 24일에는 한국고용정보원에서 22GB 분량의 내부 데이터가 유출되는 사건도 있었어요. 다크웹에서 주민등록번호부터 신분증 사본, 주소 등이 모두 판매 중이라고 하니 이것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추가로 만약을 대비해서 심 클로닝 복제가 이루어졌을 때를 대비해 보세요. 개인 인증은 이미 털렸을 수 있지만 은행이나 다른 서비스는 요즘 비대면으로 신분증 같은 것을 요구하기도 하거든요. 혹시 모르니 핸드폰에 신분증이나 여권 사진 같은 민감한 정보가 있으면 미리 지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가끔 유심 비밀번호를 설정하라는 글이 있는데 이건 잘못된 조언입니다. 그것은 물리적으로 내 유심을 도난당했을 때는 도움이 되지만 지금처럼 서버가 해킹된 경우에는 해결책이 되지 않습니다. 6. 차선책 유심 보호 서비스의 이해와 한계. 두 번째 대처법은 유심 보호 서비스입니다. 근본적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면 유심 교체를 추천드리지만 SK텔레콤에서 강력 홍보하는 유심 보호 서비스도 가입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도 피해 예방책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 지금 유심이 부족하거나 대리점에 갈 상황이 어렵다면 우선 유심 보호 서비스에 가입해 놓고 나중에 유심 재고가 많아지면 그때 가서 교체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SK 뉴스룸에서는 유심 보호 서비스에 가입하라고만 하지 이게 뭔지 제대로 설명해 주지 않아요. 이 서비스는 심 정보를 복제해서 다른 폰에 넣으면 두 개의 폰이 동시에 네트워크에 접속하려고 할 텐데 복제된 유심을 다른 폰에 넣는 것을 막는 서비스입니다. 핸드폰에는 IMEI라는 마치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같은 고유 값이 있는데 핸드폰 개통 시 등록한 IMEI와 접속 시도한 IMEI를 대조해서 일치하지 않으면 네트워크 접속을 막는 서비스인 거죠. 로밍도 원천 차단시키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궁금하실 수 있는 점은 만약 실제로 심 클로닝 복제가 이루어져서 똑같은 번호가 들어간 유심이 두 개 있다면 각각 다른 핸드폰에 연결했을 때 동시에 사용이 가능한지에 대한 것인데요. 실제로는 동시에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없고 하나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 해커가 문자나 카카오톡이나 이메일로 핸드폰 재부팅 해주세요라고 하면 절대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원래 등록해 있던 폰이 꺼지면 그 순간 복제한 폰이 네트워크에 접속하면서 내 폰의 통신이 불가능해질 수 있기 때문이죠. 유심 보호 서비스의 단점도 알아야 해요. 로밍 관련 부가 서비스를 모두 해지해야 유심 보호 서비스를 가입할 수 있고 해외로 나갈 때는 유심 보호 서비스를 해지하고 로밍에 다시 가입해야 합니다. 너무 귀찮죠. 5월 중에 해결한다고 하지만 그걸 생각하면 유심 교체가 더 빠르고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새 폰으로 바꿀 때도 보호 서비스를 해지하고 다시 가입해야 해서 불편해요. 거의 이지 시대로 돌아간 느낌이랄까요? 7. 특별 케이스 교통카드와 ESIM 사용자를 위한 안내? 티머니로 교통카드를 쓰고 계신 분들은 환불하고 유심을 새로 바꿔야 합니다. 이 과정이 꽤 번거로울 수 있어요. 유심이 아닌 ESIM을 사용하고 있다면 이것도 새로운 ESIM으로 바꾸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재미있는 건 유심에서 ESIM이나 유심을 선택할 수 있고 ESIM에서 유심이나 ESIM으로 크로스 선택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다만 SKT 대리점에서 휴대폰을 구입한 경우에는 온라인에서 셀프로 ESIM 개통이 가능하지만 자급제로 구입한 경우에는 대리점에 직접 방문해야 ESIM으로 바꿀 수 있다고 합니다. ESIM을 지원하는 모델은 아이폰 XS, 갤럭시 S23, 폴드 4 플립 4 등
특정 모델들만 해당됩니다. 지금 유심의 개수가 부족하다면 오히려 ESIM으로 바꿀 수 있는 단말은 ESIM으로 바꿔주고 나중에 다시 유심으로 돌아갈 때 비용을 면제해주는 대책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ESIM의 문제점은 다음 단말기로 바꿀 때 또 비용을 내야 한다는 점이에요. 8. 알뜰폰 사용자를 위한 대처법과 대안. 알뜰폰도 SK망이라면 동일하게 교체를 해야 하는데 현재 알뜰폰 통신사들은 생각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나마 유심 보호 서비스는 조금씩 공지하고 있지만 알뜰폰 사용자분들이라면 차라리 다른 통신사로 갈아타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9.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대처법과 사회적 책임. SK텔레콤의 전체 가입자가 2,300만 명 중에서 특히 노년층 같은 디지털 취약계층이 유심보호 서비스를 직접 가입하고 유심 교체를 받는 것은 생각보다 너무 힘들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방문 서비스나 유심, 택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서버가 털린 것은 SK텔레콤의 서버인데 SK텔레콤을 이용하는 고객이 유심보호 서비스도 직접 신청해야 하고 불편하게 대리점까지 가서 유심 교체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2023년에 LGU 플러스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는데 그때는 고객이 원하면 택배로도 해결해줬다고 합니다. 10. 종합대응 전략.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 요약하자면 지금 만약 대리점에 갈 시간이 안 되고 물량이 부족하다면 유심 보호 서비스에 일단은 가입하고 나중에 유심은 꼭 교체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SK텔레콤의 대처가 계속 업데이트되고 있지만 지금까지는 많이 부족합니다. 디지털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관련 소식을 뉴스룸이나 보도자료로만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더 빠르게 퍼질 수 있게 공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커뮤니티를 자주 이용하는 사람들은 빨리 알아서 빨리 교체하거나 유심 보호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정보를 접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부모님이나 어르신들이 SK텔레콤을 사용하신다면 꼭 도와드려야 합니다. 모두가 이 정보를 알고 적절히 대처해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전한 디지털 생활을 위해 항상 경계심을 갖고 있어야 해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